은퇴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동안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이 단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데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자의 38%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70%가 투자 사기나 잘못된 재테크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은 당신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은퇴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당신이 쉬운 표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퇴직금을 노리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 더 큰 수익에 대한 욕망, 가족에 대한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베테랑 금융수사관 출신인 정 변호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은퇴자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데 가장 큰 적은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 IT에 평생 종사한 전문가들도 사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다음의 실제 사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은퇴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6억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이것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63세 김정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 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절대 망하지 않는 지방상가 투자에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었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매달 임대료가 꼬박꼬박 입금되니까요. 그런데 6개월 후부터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상가 절반이 비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전 소유주가 저한테 빨리 팔아넘긴 거였죠. 김 씨는 지금 그 상가를 팔려고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입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았지만 연락조차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내에게 아직 말도 못했어요. 우리 부부의 노후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가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40%가 생각보다 훨씬 큰 자산 손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투자 사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충격적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박명자 씨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3억 원의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카가 운영한다는 확실한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조카가 해외 수입 사업을 한다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믿었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돈을 보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빚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은퇴 후 자산을 위협하는 7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피해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치명적 실수 첫 번째. 검증되지 않은 대박 투자에 빠진다.
정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4억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소개해준 확실한 투자처에 3억을 넣었다가 2달 만에 모두 날렸습니다. 공기업에서 은퇴한 67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다 은퇴 후 친구가 소개해준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 회사는 곧 상장 예정이며 최소 10배 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를 보니 너무 그럴듯했어요. 유명 대학 교수가 기술 고문으로 있고 유명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도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은퇴자들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6개월 후 그 회사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직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은퇴자 사기 전문 수사를 담당하는 김 형사는 은퇴자들을 노리는 투자 사기는 해마다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확실한 수익, 위험 없는 투자, 제한된 기회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기에 속는 분들이 대부분 고학력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은퇴자 대상 투자 사기의 일반적인 특징. 비현실적인 수익률 보장.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 연 10% 이상을 보장한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투자 상품, 주식이나 펀드 같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아닌 특별한 기회나 비밀 투자법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 해외 부동산, 특수 광물 투자 등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시간 제한 전략.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오늘까지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시간적 압박을 주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게 만듭니다. 지인을 통한 접근. 투자 사기꾼들은 직접 접근하기보다 이미 투자한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투자 전에 의심은 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믿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피해자였어요. 초기에 약속된 수익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특징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되면 붕괴되고 맙니다. 투자 사기를 피하는 방법.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기. 모든 합법적인 금융투자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현실적인 수익률 약속은 의심하기. 시중 금리의 23배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투자 결정 전 최소 일주일의 냉각 기간 갖기. 어떤 투자든 결정하기 전에 최소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검토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사업자, 정보 꼼꼼히 확인하기. 정식 계약서 없이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실명, 주소,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결정하기.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검토하세요.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사기의 징후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가 계속 의심했던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내가 더 잘 안다며 무시했죠. 그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모 씨의 후회는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특히 투자에 있어 더욱 보수적이고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는 재도전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원금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치명적 실수 두 번째. 자녀와 가족을 위한 과도한 지출과 관리 부실한 부동산. 가족 지원으로 바닥난 퇴직금. 아들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지원했고 딸이 집 살 때 1억을 보탰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 통장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과장으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69세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 4억과 그동안 모아둔 2억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자녀들을 위한 지출로 5년 만에 자산의 70%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쓰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모아두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아이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제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금융상담사인 박 대표는 은퇴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 지출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위협할 정도라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몇 년 후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원과 노후 자금, 균형 잡는 방법. 나의 노후 자금 먼저 확보하기. 전문가들은 산소 마스크 원칙을 권장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때,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쓰고 나서 아이를 돕는 것처럼, 먼저 자신의 노후 자금을 확보한 후 여유가 있을 때 자녀를 돕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하기. 이번 한 번만 또는 6개월만 도와줄게라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끝없이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지원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자녀에게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매몰된 현금 부족한 노후.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었는데 은퇴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들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요. 40년간 사업을 하며 부동산에 투자해온 73세 강모 씨의 고백입니다. 그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퇴직금과 사업 수익 대부분을 아파트와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매달 관리비, 세금, 각종 수리비가 나가는데 세입자 문제로 스트레스까지 받다 보니 심장병까지 생겼어요. 게다가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팔려고 내놓아도 쉽게 팔리지 않더군요.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 오 소장은 많은 은퇴자들이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집중시키는 실수를 범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은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유동성, 관리 부담, 분산 투자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식의 부동산 집중 투자는 위험합니다. 은퇴자를 위한 현명한 부동산 전략, 적정 비율 유지하기. 전체 자산의 50에서 6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은 현금성 자산,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적 현금화 전략 세우기. 모든 부동산을 한꺼번에 처분하기보다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금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였지만 나이 들면 내가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집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할 때는
자산의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으로 바꿔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치명적 실수 세 번째.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충격 대비 부족. 물가 상승의 함정. 은행에 예금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보니 같은 물건을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제 돈의 가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공무원 출신 68세 김모 씨의 말입니다. 그는 퇴직금 3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려 했지만 3%대의 예금 금리는 5에서 6%의 실질 생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매년 내 돈의 가치가 2에서 3%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돈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산이 감소하는 셈이죠. 금융 전문가 이 교수는 많은 은퇴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위력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65세 은퇴자의 경우 15년 후인 80세에는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월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노후 자금을 계획하면 후반부에 심각한 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상 못한 의료비 충격. 건강보험이 있으니 의료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정년퇴직 후 5년 차인 67세 박모 씨는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있었지만 1년간 약 3천만 원의 추가 의료비와 간병비가 들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군요. 특히 간병인을 쓰는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보험에서는 그런 부분을 거의 보장해주지 않아요. 의료 분야 전문가 정 원장은 65세 이후 의료비는 그의 이전 평균 의료비의 약 3배에 달한다며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충격에 대비하는 방법.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 전략. 은퇴 자금의 일부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 물가연동 채권, 실물 자산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자산의 30%는 우량 배당주에, 30%는 채권에, 나머지 40%는 안전한 예금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히 분산하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더군요. 적절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유지, 실비보험과 함께 간병비를 보장하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형 병원의 비급여 항목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정기 검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치명적 실수 네 번째. 늦은 은퇴 준비와 조기 은퇴의 함정.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한 갑작스런 퇴직. 회사에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죠.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58세 황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0대 중반까지 일할 계획이었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3억을 받았지만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써버렸어요. 저는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도 안 됐고 은퇴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비자발적 조기 은퇴에 직면합니다. 노동 전문가 김 박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평균 은퇴 연령은 공식적으로는 60세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50대 초중반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조기 은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기 은퇴의 가장 큰 문제는 예상보다 긴 무수입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10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노후 파산을 막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지출은 많고 시간은 너무 길더군요. 결국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준비, 늦게 시작하기.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은퇴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40대 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30대 때는 아이들 교육비와 주택대출로 바빴고 40대 초반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한 건 48세부터였는데 그땐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재무설계사 박 팀장은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합니다. 30세와 45세에 은퇴 준비를 시작할 경우 똑같은 월 30만 원을 투자해도 65세에 모이는 금액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조기 은퇴와 늦은 준비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브릿지 잡, 전략 세우기. 주 직장에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분야 컨설팅, 강의, 프리랜서 활동 등 본인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저는 명예퇴직 직후부터 평소 관심이 있던 귀금속 가공 기술을 배웠어요. 1년간 배워서 지금은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단계적 은퇴 전략 수립하기. 갑작스러운 완전 은퇴보다는 서서히 일의 양을 줄여가는 단계적 은퇴를 계획하세요.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또는 컨설턴트로 역할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 정년 퇴직 후 같은 회사의 자문 역할로 3년을 더 일했어요.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일하는 시간도 줄어서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은퇴 준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은퇴 준비 시작 시점은 2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세의 은퇴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저축한 덕분에 작지만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 가능, 기간 연장 고려하기. 건강이 허락한다면 예상 은퇴 시점을 3에서 5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금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를 미룰수록 저축 기간은 늘어나고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한 기간은 줄어듭니다. 62세에 은퇴할 계획이었는데 67세까지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5년 더 일하고 5년 덜 써야 하니 사실상 노후 자금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황모 씨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찾아올 수 있습니다. 30대, 40대부터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치명적 실수 5번째. 금융 문맹과 전문가 의존.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한 손실. 은행원이 추천하는 상품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2억을 넣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상품이었고 8천만 원 넘게 손해봤습니다. 공무원 출신 66세 이모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간 성실하게 저축했지만 금융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상품의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DLS,
ELS 같은 용어도 처음 들었고, 그냥 1년에 4% 수익 보장이라는 말만 믿었던 거죠. 금융교육 전문가 최 대표는 많은 은퇴자들이 복잡한 금융용어와 상품을 이해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5, 60대는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금융상품 선택이 매우 중요해지죠. 이 간극이 많은 은퇴자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금융 전문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보험 설계사가 동창회 친구여서 믿고 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수수료가 가장 높은 상품만 저에게 권했더군요. 서울에 사는 70세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친한 지인이라는 이유로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무조건 신뢰했다가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한 변호사는 은퇴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전문가라는 타이틀만 보고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판매 대리인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수수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이런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모든 조언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방법. 기본적인 금융 지식 습득하기. 복잡한 금융 용어나 상품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원금 보장 여부, 수수료 구조, 위험도 등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은퇴 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강좌를 들었어요.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 듣기. 한 사람의 조언만 듣지 말고 최소 2~3명의 다른 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면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기. 워렌 버핏의 유명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제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가입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아볼게요 라고 말하고 집에 와서 자녀나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금융상품 계약 전 숙고기간 갖기. 어떤 금융상품이든 계약하기 전에 최소 3일의 숙고기간을 가지세요.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명적 실수 6번째. 완벽한 안전만 추구하거나 과도한 위험 감수. 은퇴 후에는 절대 손실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더군요. 20년 경력의 교사였던 71세 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모든 돈을 은행 예금에 두었지만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은퇴자들은 부족한 노후 자금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주식 투자에 집중했어요. 좋은 시기에 시작해서 처음에는 40% 수익을 올렸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면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너무 안전만 추구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 모두 은퇴 자산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자산 관리 전문가 강 대표는 은퇴자들의 자산 배분에는 연령에 따른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비율만큼을 성장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라면 35%는 성장 자산, 65%는 안전 자산에 배분하는 시기죠. 그는 또한 완전히 위험을 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돈을 예금에 두는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100% 노출되는 것이고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 변동성 위험에
100% 노출되는 것입니다. 둘 다 위험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자산이 폭삭 줄어드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사기에 주의하라. 대박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하세요. 자녀 지원의 한계를 설정하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여유가 있을 때만 자녀를 돕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부동산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라. 은퇴 후에는 유동성과 관리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자산을 너무 많이 묶어두지 마세요. 인플레이션과 의료비에 대비하라.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과 충분한 의료비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조기 은퇴 가능성에 대비하라. 예상보다 일찍 은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준비하세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라.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적절한 위험 분산을 실천하라. 너무 안전만 추구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세요. 3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은퇴 후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을 알고 대비했다면 지금쯤 훨씬 더 여유롭게 살고 있을 거예요.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치명적인 실수들을 피하고 현명한 노후 자산 관리를 실천한다면 평생 일구어온 자산을 지키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불리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요. 댓글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